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승연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호지세로 이번 해 열심히 시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신규 법인 회원분들은요, 해외자원개발협회 정규창 부회장님, 주식회사 한주의 이인원 대표님, SC제일은행 안정모 부행장님, 한화 LNC 주식회사 최웅진 대표이사님, 적십자 간호대학 조갑출 총장님, JR 자산관리 주식회사 김관영 대표이사님, 동양대학교 최성혜 총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님께서 이렇게 신규로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규 개인 회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봉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장수정 한림대학교 교수님, 김재찬 주식회사 코스닥협회 부회장님,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님, 박용신 흥국투자신탁 대표이사님, 서동표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 대표님, 김선규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 부회장님, 최원락 CIC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회장님, 임종로 부회장님, 정정태 사장님,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반장식 서강대학교 서강미술기술원 원장님, 이수환 파라다이스 산업주식회사 전무이사님. 네, 지금까지 7회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 세계 미래포럼도 2살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을 위한 미래 경영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중소기업청 지원 CEO 교육이 시작됩니다. 또 금년 3월부터 새롭게 미래경영 CEO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 봉사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미래경영 CEO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는 3월부터 한 학기 과정으로 개설되는 이 미래경영 CEO 과정은 총 16주 강의가 진행되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조선호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미래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선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이사장님과 이 대표님의 권유로 좀 참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과 음악을 활용한 세계 최초 온라인 오케스트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클래식 공연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깼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5일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이 공연 한번 감상하시면서 여유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곧 오는 미래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사람도 그냥 스타가 될 수 있고 보통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미래 사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짧지만 소중하게 미래의 공부를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The Singularity is Near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책은 제가 읽고 나가지고 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singularity라고 하면 특수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특이점, 특이한 상황, 특이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the singularity is near 하면은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책이 있는데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의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어떤 신체 기능의 한계, 결국은 수명이죠, 그죠?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점 해서 2040년 전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기본 전제는 저런 거예요. 세상 발전이, 특히 기술 발전이 리니어로 가느냐, 여기 엑스포넨셜하게 가느냐, 선형으로 가느냐, 기하급수적으로 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죠? 이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중학교 때 산수 수학하면은 2에 y 이꼴 2x 하고 x 자성을 쭉 보십시오. x가 10중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중 가버리면은 위에는 20밖에 안 되는데 밑에는 1000이 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000이 넘는데 그 다음에 11로 가면은 20에서 22로 가지만은 밑에는 1000이 200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어느 단계를 지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수명의 한계를 극복한다 하는 그 전제가 거기 보시는 대로 GNR이에요. G가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N은 나노,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봇공학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기술 분야가 융합해가지고 세 가지 기술 분야가 합쳐져서 사람을 죽지 않게 결국은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 그 기술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 사람 얘기는 2040년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은 이 두뇌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웹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로봇의 두뇌로 그 인공지능으로 임플란트 되어 가지고 영생의 길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고 현실과 가상현실의 한계가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이 2030년대라면은 사람은 사이보그가 되는 기계인간, 인조인간이 되고 그때 되면은 심장, 폐, 신장 안에 우리 이 내장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껍데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밥 먹고 이렇게 배설하고 그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인간이니까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외형만 있으면 얼굴과 눈과 귀와 코와 이렇게 팔, 다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안에 있는 뭐 간, 허파, 쓸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병나고 고장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또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것이 가능하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반드시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아마 SF 소설을, 공상과학 소설을 1000권도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사보십시오.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읽기가 그렇게 거북하지는 않는 세상에 아마 저걸 읽어보시면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두꺼운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사전보다 더 두꺼우니까 800 몇십 페이지니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고대하시던 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으실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게 있어서 어윤대 위원장님은 굉장히 멋지고 존경스러운 총장님으로 더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려대학교를 학부 시절부터 아나운서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약 12년 정도 연을 맺고 있는데, 학교와 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 박사 과정 시절에 총장님께서 이제 재임 기간이셨죠. 정말 학교가 확 변했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이고 또 튼실하게, 비약적이고 집약적으로 튼실하게 변화한 모습을 학교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사실 상아탑의 혁신을 이뤄온 그 선봉장에서 명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특사로 활약 중이셔서 더 그 활동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윤대 총장님, 어윤대 위원장님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 아침에 그 이영탁 이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사 강의 들으러 게 아니라 지금 사회 보시는 오 교수님이 미모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 때, 제가 63학번인데 고대 전체 여자가 한 60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학생 정원도 전체 4년 학생이 한 3,50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고대 입학생의 40%가 여자 학생입니다. 그 정도 세상이 많이 변했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유전 이야기를 영탁 회장님 하셨습니다만 한국에는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의 1등, 전체 1등, 뭐 우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가 되는 게 고대고,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렇게 우리 오 교수 보시다시피 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삼을 때는 전부 다 고대 학생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맡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 보니까 한 3분의 2는 아주 친하다고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냥 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보다도 제가 1년 동안, 꼭 1년입니다. 작년 1월 22일 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사고의 변화가 어떤 쪽으로 왔으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컨설팅 펌인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일을 많이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테마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브랜드위원회 일을 하라, 이런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맥킨지가 그런 보고를 청와대에서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한 2달을 준비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대에서 행정을 맡고 있을 때 또 총장이 딱 되고 나니까 주위에서 아끼는 다른 대학교 친구들이 뭐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 우리 학교 총장 보니까 건물 하나 반대다 지어놓으니까 저 건물 어느 총장 때 한 거다. 그게 남는 건데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친구로서의 그 충고였습니다. 근데 학교를 이제 요새 대학교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해가지고는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이제 하면서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게 어떻게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뜻도 너무 크다. 뭐 고대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하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그때 마침 제가 총장되기 2년 전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신문사에서 타임즈에서 세계 대학을 랭킹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학 총장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그 타임즈에서 세계 대학교 200대 대학의 랭킹에 올라갔습니다. 200대 대학을 발표하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 서울대학 출신들도 많습니다만 서울대학 출신이 세계 200대 대학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고려대학이 제일 먼저 세계 200대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와세다 게이오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됐습니다. 고려대학은 특히 게이오 대학보다는 와세다 대학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세다 대학을 들락날락하면서 또 전임 총장님들께서도 많이 방문하면서 와세다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형님 같은 그가 분위기였는데요. 마침 그때 우리 4개 사립대학 한국과 일본의 대학 총장회의를 고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덕분에 그 다음에는 1500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랭킹이 조지 워싱턴 대학보다도 2개 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변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도 만약 한 가지를 했다 그러면 더 목표가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브랜드라는 개념을 국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두 가지 한다고 국격이 높아질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국격이 앞으로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노력을 해야지 우리 국가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국격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체 조셉 네이 파브릭 디플로머시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력도를 이야기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매력이 있게 하려 그러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진행을 하면은 또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면은 잘 해내니까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 31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정부 장관님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혹은 국민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결과를 1년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동안의 다른 위원회 조직에 비해서는 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처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국민들 10분 중에서 9분이 이제는 국가 브랜드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10년에 국정과제 3대 과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젠다로서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브랜드위원회를 만드신 분이니까 또 힘도 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브랜드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일이 참 뭐가 중요하냐? 일 한 가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생각에는 사고의 변화,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국민들이 사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면요. 우리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강릉 쪽입니다. 강릉 쪽에서, 우리, 축제를 하나 해가지고, 단오절을 유엔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신라 때부터 그쪽에서 이와 같은 단오제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 문화다. 그래가지고 등재를 했는데 그 등재를 보고 누가 놀랐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기뻐했겠습니다만 못지않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인민대학하고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7월 달에 인민대학에 이제 가 있었는데요. 총장님하고 자기들 그 인민대학을 국제를 하는데 어드바이저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한 2달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총장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들이 단오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뺏어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독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다케시마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국무위원으로 이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 중국의 단오제를 국경일로 선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쇼킹한 걸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 전 이렇게 하면 중국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했습니까? 또 중국에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해외에 있는 중국 인들이 교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소매업점 이런 걸 했는데 반해서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이 갔기 때문에 형태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반겼고 그런데 일이 나쁘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중국의 임금도 높아지니까 산동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30명, 40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공격을 하고 거기에다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지방대학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 공부하러 온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와서 일거리를 갖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홀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나쁜 이야기는 다 합니다. 일을 또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잘못 죽이는 거 마찬가지로 한국 국가를 죽이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시면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육받고 중고등학교 교육받는 과정에서 한국이 단일 민족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문화와 역사, 언어가 같기 때문에 남보다 다르고 견딜 수가 있다. 그것은 아마 일본의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화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우수성을 우리 자체에 이렇게 체면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가 미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와 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에스노센트릭한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에 원래 상해에서 상해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하면은 상해 박람회 팀을 문화로 해서 사실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고 많은 거는 불교같이
중국의 많은 문화를 배워왔다 하는 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박람회에 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사람이 2년 후에 한 6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외국인은 한 50만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상해에 오는 사람들은 7천만인데 중국 사람이 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외국인이죠. 그 7천만 오는 사람 중에서 10%만 한국 박람회에 방문해 주면은 우리 한국에서 50만 유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수는 알다시피 박람회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기차도 오고 도로도 오고 그래서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코스트 베네핏 요새 뭐 4대강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트 베네핏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효과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관에 제일 끝날 때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여수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2년 후에는 한국을 오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중 간의 그 문화 교류를 실질적인 사실에 기초를 해서 상호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도 대통령께서 24일 날 인도에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파브릭 데이에 1년에 한 번씩 외국의 원수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인도 한국의 그 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도와 한국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기업이 그 후에 따라 들어가고 이와 같은 의심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베트남 행사를 했는데 베트남 행사할 때 우리 정부에서 40개 이상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가서 그 과학을 알리는 일, 그리고 경제 발전을 알리는 일, 스포츠 관계, 문화 관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것이 마치 우리가 50년 전에 그 서양의 국가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에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기업이 따라 들어오는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이와 같이 해외 원조를 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늦게 출발을 했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말에는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위원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지난 10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국이 지금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변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라오스하고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 미얀마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과 44불입니다. 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44불 같으면 아마 오늘 아침에 진지 드신 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아침 한 끼 값하고 44불이 같아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런티어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누구든지 가든지 간에 아주 고급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들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 구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씨를 그냥 던져서 그냥 하는데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심는 것도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우리의 경험들이 모두가 노하우 되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한국식 그 새마을 운동들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던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그것도 사투리를 쓰시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분 말씀이 나는 이제는 전당에 갈 수 있다. 극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에 와서 돈 안 받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제가 볼런티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해외 봉사단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첫째, 둘째가 일본, 세 번째 한국입니다.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192나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볼런티어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이 숫자도 2015년까지 3배로 늘립니다. 그럼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사고의 변화를 많이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고차적인 이야기, 뭐 큰 변화가 아니라 조그만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24일 날 우리 대통령 가실 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6분 30초짜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t just the age of 16, Princess Sri Ladma departs on a journey to the Far East. The 11th century history text San Luis records the story of an Indian princess who became queen to the ancient Korean kingdom, Gaya. A legend of India and Korea. The story of Princess Sri Ladma. One day, the king of Gaya, Kim Suro, has a vision, and in it, he sees the figure of a woman. Kim Suro realizes that she is his queen to be, chosen by the heaven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e king of Ayodhya is also visited in a dream. The gods tell him to send his daughter to the east to become a queen. Kim Suro orders a palace to be built for his approaching queen, and after sailing the high seas for 2 months, the princess lands upon Gaya. This was the first meeting between India and Korea. And for the next 2 millennia, the two nations have walked side by side. India is the birthplace to one of the oldest and most splendid of Korean civilizations. Transmitted from India to Korea in the 4th century, Buddhism has long served as the backbone of Korean philosophy and thought. In modern days, Korea suffered from colonial rule under the Japanese, as did India under the British. In 1929, the Guru and poet Rabindranath Tagore sung of his hope for Korea to re-illuminate the East in his poem, The Man of the East. The message of peace sent out from India will resonate as one of the great legacies of the 20th century. And the two countries overthrow their suppressors, achieving independence. Starting with the 1988 Seoul Olympics, Korea successfully held a number of international events. Now, in the 21st century, Korea is advancing world peace in many ways. Korea is finally taking the G20 chair in 2010.
Nations everywhere have been captivated by Korean and Indian culture. India and Korea, resounding over Asia and around the world. The world has been charmed by Korea's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the first-class Korean firms are to be found in India. Cross-visits between their heads of state have brought India and Korea closer, and in 2009, culminating in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aking another step towards the next level of cooperation. The Korea-India SEPA will bring more opportunities to the future of the two nations. Tata automobiles racing through Korea. Hyundai automobiles racing through India. Racing out to the wide world. IT giants India and Korea, both ranking around 10th in the world economy.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each other's history and culture, Asia will lea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And at the steering wheel will be India and Korea together. Two nations, one shared joy. 네, 저기서 그 처음에 만들어 오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 뭐 나가서 잘하는 것만 하고 인도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의 반 이상을 일본 인도 걸 다시 넣어서 이제 다시 제작을 한 건데 그 문화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다른 국가에서 한국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자기 나라의 장점을 더 이야기를 많이 부각시켜 줘야지 우리를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 자랑만 잔뜩 한다고 외국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조그만 아주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런던에서 우리 문화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시내 제일 좋은 데다가 한국 문화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독도 사진을 붙여놨는데 영국 사람들이 문화관에 와서 그 독도 사진도 오리지널이 아니고 복사본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겠어요. 그게 옛날에서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현지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용이 상관없이 그런 것만 표현하면은 되는 그와 같은 그의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그 큰 소리를 치지만 한 100년 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런 생각이 1700년 18세기 초에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GDP 40%를 차지했어요. 지금 미국의 GDP가 25%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인도 가서 여행자로서 가서 구경을 하면서 얼마나 중국 사람을 업신여겼는가. 여러분 태국에 골프 치러 갔을 때 캐디 2명, 3명 쓰면서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 한국의 졸부건성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20세기 초 영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한 거하고 별다른 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와 같은 남에 대한 배려,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으로부터 매력 있는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 거창하게 많은 것 같아도 일을 우리 정부 부처와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현대판 새마을 운동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부에서 옛날식으로 새마을 운동 뭐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야 정부 너나 잘해라 뭐 우리 국민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게 국민들의 지금 수준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가격 경쟁하다가 이제 품질 경쟁 그게 이제 브랜드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여성들 옷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 때 한국에서 CIF 가격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뉴욕 가가지고 뉴욕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팔릴 때는 우리 원가의 7배를 그쪽 백화점에서 팝니다. 17불짜리 같으면은 약 110불에 팔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7불에서 1불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OEM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이기다가 최근에 와서는 뉴욕에서 가장 좋은 텔레비전을 주십시오. 제일 좋고 제일 비싼 텔레비전이 LG나 삼성 텔레비전입니다. LED 텔레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살 때 삼성이나 LG를 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러면은 소니보다 더 좋은 일제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나오죠. 메이드 인 USA죠. 뭐 현지에 생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를 모르고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베이를 해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삼성의 경우에는 거의 60%가 일본제로 알고 있고 한국제로 알고 있는 건 10%밖에 안 돼. LG 심지어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LG가 저렇게 일제로 낮게 알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저게 미국 대학생한테 서베이한 건데 미국 대학생들이 LG가 유럽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일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소니보다 더 좋은, GE보다 더 좋은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산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두고 이게 같은 물건을 두고 이게 한국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평균치보다도 30% 디스카운트 할인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높은데 지금 우리 국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는 이렇게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한 시산을 해서 30% 디스카운트를 조금만 올리면 10%만 바꾸면 27%까지만 바꿔도 우리나라 10대 기업 영업이익하고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은 한 3, 4년 후에 우리나라 10대 기업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식으로 브랜드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여기 기업체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나가서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생겼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당신들 참 바보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LG, 현대자동차, SK가 포스코가 한국 거요 그러고 선전만 하면은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가 다 알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브랜드 값어치가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글로서 신문에 글을 썼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브랜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선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아마 포스코 사람이 LG 사람이 혹은 삼성이 당신 도와랐느냐 이 요새 경제 힘든데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이 누구냐 우리가 수출 많이 해가지고 살았는데 일자리 만들어놨는데 우리 물건 안 팔리게 하느냐 우리 물건 싸게 팔리게 하느냐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위원회 입장에서 그럴 생각 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갭을 어떤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갈 건가. 정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확실히 기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세계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라는 것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릅니다. 왜 그러면 미국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뭘로 알겠어요? 한국은 메시의 국가입니다. 이동병원 옛날에 있죠, 그죠? 6.25 터지고 나서 못 살고 고생하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라오스 국민 같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아직도.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참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유식한 우리 한국 분들이 남미에 있는 국가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두 나라의 차이를 알겠어요? 어느 나라 좋습니다. 볼리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겠어요. 어느 나라 국민소득이 더 높고 수도가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특히 유럽이 한국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미국 사회는 알려지지만 일본과 중국하고 다르게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G20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G20을 함으로써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마치 저희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G20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국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를 또다시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해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베이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그러면 그래도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나 문화보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 드라마든지 요새 여러 가지 좋은 예술 이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옛날 문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한국 문화 굉장히 깊다고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의 문화의 유적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 숫자 갖고 상대적인 대리 변수를 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 문화민족이다. 문학이 깊고 시를 쓰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냐? 그러면 너희 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몇 명 있지? 너희들이 과학이 피직스가 좋다 그랬는데 지금 인도에 피직스 아까 노벨상 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배웠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알려져 있는 사실을 잘 못해서 잘 못 인식되고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실체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LA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화로 30분 동안 해가지고 자랑을 했는데요. 저 이야기는 한 줄을 끝나고 그 앞에는 한국의 나쁜 이야기만 쫙 썼어요. 근데 길거리 침을 버리고 뱉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아주 나쁜 이야기만 적고 있거든요. 그게 인식입니다. 한국 사람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외국 사람이 봐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니까 중국말 모르니까 중국 사람이 와서 길 물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야기하지 말고 도망가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문을 쓱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쏜살 가지고 싹 지나가요. 자기 문 열어놓은 대로. 그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실체, 조그만 실체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바꾸려고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면은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베이징에서 작년에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그와 같은 5가지를 이야기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가면 침 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게 복합적인 효과가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림픽을 하면서 공해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밖으로 보냈고, 자동차 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 허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깨끗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는 베이징에 침 뱉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위원회 독특한 조직 중에 한 가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50명의 사람들을 정부에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출범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12명밖에 안 줬어요. 지금 적은 정부 만들고 청와대 사람 줄이는데 무슨 50명이냐는 12명 줬어요. 그러니까 12명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조금만 열심히 잘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티오를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놓고 사람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계되는 부처 예컨대 무역관광, 코트라 무역관광공사 이런 분들에서 이제 파견도 받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기업체 8군데에서 한 사람씩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격이 높아지면은 수출도 잘 될 것 같아서 코롱이든지 아시아나, 뭐 칼, 포스코, 현대, 자동차, 삼성, LG 뭐 이런 8군데 받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독창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갭을 알릴 때 우리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린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예산도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알립니다. 오늘 시에라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렇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외국에서도 아까 저기 보면 유튜브 오케스트라 하는 식으로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혹은 블로그를 만듭니다. 한국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들 보고 세계 각국의 자기 나라 말로 블로그를 해서 40군데가 지금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외국 사람이 한국을 보려고 그랬을 때 사진을 보려고 그러면 플리카닷컴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북한밖에 없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IT를 좋아하니까 남한 사람이 그 코리아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진 보려고 뭐 저 여자 순경들, 군인들 그런 사진을 잔뜩 보는데 그게 한국 이미지거든요. 지금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컨대 요번에 G20을 하고 해서 캐나다하고 6월달에 공동으로 이제 주최국이니까 그쪽 프라임 미니스터들이 오고 이러는데 오면 항상 어디를 데려가냐 그러면은 판문점부터 데려가요. 근데 판문점 보고 돌아간 사람은 한국 그럼 이미지가 전쟁 이미지, 북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이에 지난 40년 동안에 관광거리라 그래가지고 북한만 데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 홍콩 혹은 벨지움 같은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한국의 포항에 데려가고 울산에 데려가서 조선소와 제철소와 자동차 공장을 보고 가면은요 깜짝 죽어버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와서 데려갔을 때 판문점만 보고 가니까 아직도 메시 이미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는가 하고 조그만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칼에서 대신해 줬는데 한번 우선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0초짜리입니다. 세계인들에게 멋진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대한항공이 함께 만드는데 한 2억이 들고 KBS 1, 2, SBS 그다음에 MBC
2달 동안에 프라임 타임에 하면 한 20억 들어요. 벌써 한 4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예산보다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벌써 다 커버를 해줬습니다, 정부. 당신에 대한 기억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입니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사랑해요 코리아. 이 캠페인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LG가 함께합니다. 저건 히트할 것 같아요. 이게 칼거가 작년에 공익 부분에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아마 올해는 LG께 광고 대상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200년이 지난 것만 이용을 하면은 돈을 안 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것도 그렇고 외국 것도 다 200년 전 걸 가져와가 초상권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는 히트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어차피 만든 거 중에서 우리 SK에서 만든 거 윤 박사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400년 만석군 경주 최부잣집이 존경받은 건 그들의 재산이 아닌 나누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귀족의 명예를 인정하는 건 그들의 권력이 아닌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눔과 헌신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SK가 함께합니다. 저게 사진 잘 보라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나타났는데, 저게 제일 마지막에 노는 두 사람이 한 분은 필리핀 여자고 한 분은 파키스탄인가 그쪽에서 오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문화 역사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가 됐다는 걸 심볼릭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가져야지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을 이제 대체해 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2세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요새 국민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가면은 숙제가 학생에 대한 숙제가 아니라 어머니 숙제인데, 필리핀에서 온 엄마가 한국말 모르는 숙제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학교 나가면 전부 다 꼴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사회 문제 안 되겠어요? 한국 개토가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베를린이나 LA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특히 언론 쪽에서 다문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부터 작년부터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만, 이런 준비가 사실 큰 미래가 아닌 짧은 미래 한국에 이제 준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부탁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린이 만화에서 아시안 2세들, 혼혈 2세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구도 제일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이런 히로를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요새는 독일어 불란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제2외국어를 택할 때 월남어 중국말을 해놓으면 자기 엄마가 최고죠, 그죠? 그럼 반에서 내가 베트남 말을 제일 잘하니까 제일 좋고, 그런 학생들이 비교의가 있게 그쪽에 특화를 해서 나가면은 한국보다 더 좋은 양국어가 완벽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런 전략적인 변화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CNN 광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뭘 알려야 될 텐데, 한국의 기업은 앞서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LG나 삼성 브랜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피츠버그 대통령께서 이제 가셨을 때 뭔가 그걸 맞춰가지고 외국 영상들에게 최소한 미국에서 CNN하고 BBC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More adorable.
More exciting. More lively. More confident. More reliable. A more advanced life brought to you by Korea. Advanced Technology Korea.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왜 나왔나 그러면은 사실 저기 있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크든 제일 먼저든 제일 발전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UA 건물 요새 알죠? 삼성물산에서 지었는 세계 제일 높은 거거든요. 배가 유람선인데 STX에서 만든 세계 제일 큰 배입니다. 유정 만드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러시아에 있는 해저 기름 파는 건 세계 제일 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4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LG 쪽의 물건이 되겠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등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선전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이제 알리는 건데, 저희 바람 중에 한 가지는 한 4, 5년 지나서 우리 국가의 이미지가 높아졌을 때 자발적으로 기업체에서 나가면서 현대자동차, 한국 차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실체와 그리고 인지 사이에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높이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중소기업의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들, 중소기업인데 세계적으로 마켓 쉐어를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기업을 발굴하고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비즈니스 윅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 특집이 나가는데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단단한가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뭘 어디부터 바꿔야 될 것인가, 체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국가 브랜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덜 알려져 있는가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코트라 등등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전략을 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 브랜드 모델이 지금 영국,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과학적입니다. 더 과학적이고 조사 대상 국가 25개국에 한 12,000명, 13,000명 상대를 해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뭐 포춘이 되든 뉴스윅이 되든 이런 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발표를 대상 국가가 50개국입니다. G20 20개국 오버래핑이 됩니다만 하고 OECD 국가들 해가지고 50개국을 상대로 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왜 저와 같은 성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저 모델에 의하면 한국이 실체가 19등이고 외국 사람이 본 한국은 20등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지역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알려 나가면은, 제가 처음에 고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이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매력이 있게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국민 전체 공감대 형성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 좀 많이 가져와서 아침에 지루하지 않으려고 비디오를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지 브랜드위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말 나중으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거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격을 높이는 것은 장기전이지 단기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0년 동안 우리 국격이 그렇게 약했던 적은 근래 외에는 없었던 거고, 동방예의침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탕에는 우리가 정신, 문화, 철학 이 부분이 바탕이 된 모든 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지 그 바탕이 없었으면 절대 졸부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예를 들 때 아까 노벨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듣기에는 일본의 국가에서 노벨상을 만들기 위원회를 하는 어느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단체에 노벨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그 단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또 사조직 개인들도 그 자기 성과를 만들어내면 누군가가 전부 노력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 문제를 언급을 하냐면 국격을 높일 때 가장 높이 치는 거가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느냐, 어느 부분에 받았느냐, 누가 받았느냐 그 부분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프로이드 박사께서 포기한 정신분열증을 못 고친다고 포기한 것을 지금 고치고 완치를 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76이신데 지금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실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국가에서 논문 발표든지 시스템 들어오고 조금만 더 주신다 그러면 노벨상은 지금 정신분열증을 고치면 무조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정신분석 학회에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전통문화 수출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따시 온돌이라고 온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수출할 수 있는 거가 온돌인데 온돌이 따라나가면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따라나가고 그 사람들 생활 양식, 정신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가 될 수 있도록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예컨대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느냐? 간단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그 소설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정부에서 사실은 그 문학 번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가는데 문제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 그런 번역하는 작가가 외국 교수가 아주 그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주는 게 프로젝트 하나에 1,000만 원 주면은 한국 교수 한 사람, 외국 교수 한 사람 붙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번역됐으면 나가면 좋은데 놀랍게도 한국에 지금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서 정부가 아니라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세가 1년에 뭐 5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년에 한국에도 노벨 문학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직적인 후원이 물론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특히 엔지니어링 쪽에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안 나오다가 2년 후에 노벨상 한번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우리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겁이 나는 거는 우리 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쪽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업체에서 먼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고대 교수님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명, 1,500명 뭐 이렇거든요. 그 수준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박사들이 그것도 엔지니어링 물리화학, 엔지니어링 쪽에 박사들이 2,5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제가 학교 랭킹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학교 랭킹을 매길 때 얼마만큼 훌륭한 학자가 있느냐 하는 그 대리 변수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인가, 또 그 학교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에서는 그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70대 가지고 은퇴하는 노벨상 받은 사람을 잔뜩 초청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UC 샌디에고가 세계 랭킹 확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하나 전략인데 우리나라도 일부 대학에서 그런 전략을 사실은 펴고 있습니다. 6개월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와 있으면 그게 레지던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콩 대학 같은 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우선은 랭킹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편법으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서 감사가 듭니다. 호가 브랜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감사드리고 제가 공연에 가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브랜드는 참 높은데 회계 신인도는 아주 낮습니다. 3년 전에 57개국 중에 55등을 했고 2007년도에 51등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 정리 1년 만에 12등을 올려서 39등이 됐는데 회계 신인도가 낮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대업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10등 정도 가지면은 영국 금리는 리보 플러스 제로의 이자율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경우는 주식 상장할 때는 한 3, 4, 5% 정도까지 디스카운트가 되고 외세를 돌리려면 그만큼 비싼 게 우리 회계의 신인도의 회계 브랜드입니다. 공인회계사 혼자 하다니까 참 영구적이기 때문에 아까 브랜드에서 추진하신 48개 추진 사업을 하시는데 2개가 연대예요. 그래서 회계 신인도를 좀 10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49번째로 늦어가시고 회계 신인도 개선할 수 있게 저희도 도와주시고 저희가 있는 자료도 드려서 우리나라의 회계 자료가 정말로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대업체로 우대국가로 대우받을 수 있게 좀 넣어주셨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장님 맡으시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뭐 다른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만 투명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제가 금융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KCP하고 우리 투명성 높이는 거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회계 제도가 그 미국 갭에서 이제 세계적인 갭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면은 한국의 그 신임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네. 포커스 신문의 이모 영어신문 기자입니다. 세계화 시대 언어 소통 수단 영어에 대해서 조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요즘에 영어 교사,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어가 세계화 시대 의사소통 수단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고 영어로 실제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른 선진국만큼 능숙하게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고려대 총재학 시절에 영어 강의를 일반 수업에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교육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한글과 태권도를 세계 알리는 게 10대 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태권도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불란서 스카긴 기소로망이 무슨 태권도냐, 그게 공격적인 스포츠를 그 공급자 중심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걸 막 강요해서 되느냐 하면서 칼럼을 써서 저희들이 또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권도가 올림픽 게임의 한 종목일 뿐 아니라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7천만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스포츠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배웠던 사람들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매력도 사랑이 남보다 3배, 4배 높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코이카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해외 나가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중에 태권도 사범님이 나가고 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라오스하고 미얀마를 갔는데 지금 이 대사님, 저 미얀마 대사님 여기 전임 대사님 와 계십니다만 마지막 체육대학 가니까 우리 태권도 사범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한 20명이 한 20분 동안 시범을 했는데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골드 메달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그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시합을 하는데 그 영웅이더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한글을 제 생각에는 우랄 알타이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어 해가지고 쭉 가면서 터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저렇게 핀란드 이런 쪽 가면은 우리나라 우선이 똑같거든요. 1년만 한국말을 가르치면 한국말을 다 잘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1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해외에다가 그 불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영어를 한 70년 동안 가르치고 있고 독일에도 게테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한 50년 세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글 학당을 이제 두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04년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공자 학원을 만들어서 벌써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세계 250군데 공자 학당을 만들어서 벌써 영국과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으로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서 언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화적인 것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 LG가 매출액의 80%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CEO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언어를 몰라서는 3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울산에서 종업원들하고 인사관계를 굉장히 잘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같이 하고 덩어리 두드리고 그러면은 화합하고 저녁에 막걸리 먹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말을 못하면서 터키 가서 중국 가서 미국 가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마스터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해야 되는데 다치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네덜란드 가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3개국어가 완전히 쓰고 말하는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 다치 사람들 보고 우리가 너희 나라가 문화가 없어서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7세기, 18세기 들어가는 때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나라가 다치입니다. 그죠? 영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를 갔다가 이제 헤게모니가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학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치가 굉장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3개국어를 완전히 합니다. 그럼 왜 하느냐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 우리 발음이 힘들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금융가들이 옛날 다치 사람들이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문화적이니 어떠니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고대에서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느낀 거, 또 저희들이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모시고 한 1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모시고 저희들 교무위원들이 인사 담당 이사가 아니었고 인사 담당 차장, 과장 이런 사람을 모시고 제가 조선호텔에서 2년 걸쳐서 당신들이 원하는 졸업생들의 상이 뭐냐고 물을 때 한결같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생들이 끈끈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우선 언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대학 같은 데는 영어로 60% 강의를 하니까 고대 경영대학 졸업하는 학생은 바이링구얼입니다. 벌써 4, 5년 만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처음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공부하신 교수님 보고 영어로 강의를 하라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한국학에 관계되는 것을 제한 분야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생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들이 다 없어집니다. 계속해 나가면. 지금 고대 경영대학에 외국에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한 학기에 1년에 오는 학생이 120명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학교를 아까 제가 랭킹을 얘기했는데 한국의 대학교 랭킹이 제일 떨어지는 분야가 국제화입니다. 국제에 대한 비율은 뭐냐 그러면은 그 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외국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전체 교수 중에서 외국 교수가 얼마냐. 따라서 싱가포르과 홍콩 대학교가 랭킹이 높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NUS,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만들어 놓고 외국 자기 싱가포르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수, 중국 교수, 미국 교수를 데려가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화기하고 훌륭한 교수가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쪽에는 원천적으로 없다 보니까 외국 교수들이 많으니까 랭킹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잣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 NUS가 세계 랭킹 20이 되는데 고대학 익스체인지 프로그램하고 학생을 보냅니다. 총장이 왜 보냈냐 그러면 앞으로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을 모르고는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한국 가서 한국 학생하고 친구 만들고 한국에 대한 문화와 경제 기본을 조금 알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익스체인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대 학생들이 제가 한 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1년에 2,000명 학교 장학금으로 제가 등록금을 반환하면서 해외 보냅니다. 영어 배우러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높은 학문을 가르친다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저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문화가 획일적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세계에 2,000명을 제가 보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상 깊은 강연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면서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미래 경영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서트는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